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이 됩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모여들죠. 반면 어떤 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겉도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외모나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몸에 밴 작은 태도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분들이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채널 지혜 나눔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마이너스.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72세의 스마트폰을 배우는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손자가 가르쳐주는 유튜브를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손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계속 도전하실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건 삶에 대한 의욕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 자신이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65세에 컴퓨터를 시작하고 70세에 영어를 다시 공부하는 것. 이런 도전들이 특별한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에 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그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틀려도 상관없고, 느려도 괜찮고, 다른 사람만큼 못해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은 사실 젊었을 때는 가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경쟁에 밀리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보다 빨리 익혀야 하고, 실수하면 평가받고,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오히려 더 순수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재미있어서 궁금해서 해보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문화센터에 가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68세의 컴퓨터 수업을 듣는 분은 처음에 마우스 잡는 그것도 어색해 하셨대요. 다른 수강생들은 금세 따라하는데 혼자만 뒤처지니까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계속 물어보고 연습했대요. 강사 선생님이 같은 말을 10번도 더 해줬을 거라고 하시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혼자서 이메일도 보내고 사진도 편집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74세에 요가를 시작한 분 이야기도 인상적이에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처음에는 앞으로 구부리는 것도 힘드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2년 후 그분은 어느 정도 요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재미가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준 거죠. 배움의 나이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남들보다 잘하려고 배웠다면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배우게 되거든요. 이런 순수한 동기가 오히려 더 깊은 배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중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용돈도 있으니까 뭐든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정말 긍정적인 관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돼요. 세대 차이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무시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 대신 지금이라도 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저분도 저 나이에 새로운 걸 하시는데 나도 뭔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분들과 나누시려고 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런 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영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배우려는 마음가짐은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두 번째 마이너스,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남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괜히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분들 말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게 단순히 체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신이 살아온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태도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만족감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첫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중단하는 거예요.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이런 비교는 끝이 없거든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가능해져요. 두 번째는 과거의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것,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이런 일들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건 과거를 미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았어도 부족했어도 그때의 자신은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에게 그때 잘했어라고 말해 주신 적 있나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족한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인정해주는 여유가 생겨요. 각자 사정이 다르고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만족하니까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만족감이 있어야 비로소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 마이너스,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사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한숨이 나오셨나요? 솔직히 나이가 들면 거울 보기가 두려워지잖아요.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지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분들이 계세요. 70대인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젊어 보이는 분들 말이에요. 아침 일찍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나이가 들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체념과 포기로 받아들이곤 하죠. 어차피 늙는 거니까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그날들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도 생기고 활동 반경도 넓어지거든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요. 외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요.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것들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지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정신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혜를 가지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안심을 줘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마음이 놓이거든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셈이에요. 결국 자신을 꾸준히 돌보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에요.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네 번째 마이너스 말은 적지만 무게감이 있는 사람. 유독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면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특별히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말솜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할 말이 많아져요. 살아온 경험도 많고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도 많죠. 그런데 정작 존경받는 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말의 무게감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말보다 한 마디의 정확한 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큰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나요? 이런 분들의 특별함은 말의 책임감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특징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조언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직책이나 경험을 앞세워 상대방을 누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할 줄도 알아요. 잘못된 일이 있거나 누군가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거든요. 다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 모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왠지 더 진지해지고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나이나 경력을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아요. 그분들의 인격과 삶의 깊이가 말보다 먼저 전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어른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공손해져요. 말의 무게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경험을 쌓아온 결과거든요. 결국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중함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이너스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움츠러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여유 없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걱정이 정말 많아져요. 의료비는 늘어나고 용돈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자꾸 돈 없음을 한탄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분들이 계세요.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분들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분들이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아껴 쓸 건 아끼고 필요한 곳에는 쓰는 분명한 기준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생활하는 당당함이 필요해요. 돈 때문에 주눅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함도 필요해요. 돈이 없어서 참여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괜히 변명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당당하거든요. 반대로 여유가 생겼을 때는 기꺼이 나누는 마음도 중요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베푸는 것, 그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존중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는 것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하소연하지 않는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평소에는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없어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말이에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인 거죠. 결국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경제적인 여유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말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특징들을 모두 갖춘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써보거나 간단한 취미 하나만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보는 것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일찍 자고, 조금만 더 걷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말을 줄이는 것도 연습이에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돈 문제도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당장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마음가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깊이와 여유로움을 갖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걱정도 많고, 외로울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저분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